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왜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같은 텍스트를 읽어도 그 해석이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일한 사건을 목격하고도 각기 다른 텍스트를 작성하게 되죠.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도 하고 그 강조점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의식은 이성과 욕망의 그리고 감정의 혼합물입니다. 이제 프로이드는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했고요. 또 구조주의 철학자들은 사람의 의식은 구조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락강 같은 사람들은 집단 무의식과 같은 어떤 타자의 욕망이 인간의 욕망을 지배하게 되고 그 욕망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성의 활동이라는 것이 되게 명확하고 확실한 거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데카르트 이후, 물론 이제 플라톤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이성도 다른 것에 영향을 받은 하나의 결과물을 낳는다는, 즉 명확하게 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조차도 결국은 다른 수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즉 우리가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불명확한 것에 대해 영향을 받은 의식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영화 메멘토에서 주인공 레너드는 자신의 아내를 죽인 범인을 찾아서 복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테디라고 하는 친구, 즉 존 갬멀 형사를 통해서 듣게 된 진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였어요. 레너드는 아내가 강도에 의해서 살해되었고 아직 그 범인을 내가 죽이지 못했다고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범인을 계속 찾아다닌 거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날 아내는 강도에 의해서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죽인 사람은 사실은 레너드 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 그러니까 자기가 아내를 죽였다고 생각한 그 강도는 이미 자기가 찾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이미 종결이 되었죠. 레너드는요, 사건 당일에 강도에 의해서 머리를 강타당합니다. 그 이후로 단기 기억상실증이 걸려서 폭행을 당하기 이전의 기억만 있는데, 그리고 그 이후의 기억은 없어요. 그날 아내는요, 죽지 않았어요. 폭행을 당한 이후에 욕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회복을 했는데, 머리를 맞은 레너드는 단기 기억상실증이 걸려서 그 이후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즉 아내가 회복했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아내를 죽였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내를 죽인이 아니고 때린 범인을 찾아서 죽였는데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범인을 죽인 그날 자기가 범인을 죽인 기념으로 사진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레너드는 그 사진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범인을 죽였다는 사실을 사진으로 봤는데 이것이 자기가 어떤 만족감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 내가 동의하지 않는 어떤 의견이 나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레너드는 그 사진을 보관하지 않고 버리게 되죠. 그 기억이 생생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이후 레너드의 의식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이었죠? 그것은 바로 메모입니다. 그의 아내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서 레너드는 다양한 방법의 메모를 활용하는데요. 그 메모를 통해서 지식을 축적해 나갑니다. 다양한 자료, 특히 자신의 몸에 문신으로 메모를 하는데요. 단기 기억 상실증 이후 레너드의 의식은 이 메모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메모에 적힌 것만이 레너드에게 사실이 되는 거죠. 이 메모가 하나의 판단의 전제,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제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레너드가 갖고 있는 메모들이
모두 동일한 또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정보는 어떤 메모는 단순한 정보 제공만 하지만 어떤 메모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모텔의 사진은 자신이 모텔에 묵고 있다는 정보만을 줄 뿐이에요. 하지만 Don't believe his lie 라고 적힌 그 메모는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 메모를 바탕으로요, 레너드는 사실을 제시한 테디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테디가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는 테디 그 사진 밑에 적힌 Don't believe his lie라는 메모를 보고서는 그 메모를 믿어버리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근거로 결국 테디를 살해하고 진실은 사라지게 됩니다. 테디는 레너드에게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싫어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고요. Don't believe his lie라고 적었던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 이 영화에서는 어떤 메모죠. 그 전제는 텍스트에 영향을 줍니다. 글을 적는 사람의 글에도 그 사람이 그 글을 적고 있는 사람의 전제가 영향을 주고요. 텍스트를 읽는 사람의 해석에도 전제는 영향을 줍니다. 내가 쓴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라고 하는 말 그 더 전에 있는 그 전제가 나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동일한 사건을 목격하고도 각기 다른 글을 쓰고 그 글을 읽는 사람도 각기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 전제에 따라서 이것은 믿을 수 있어. 또는 이것은 믿을 수 없어. 신은 존재해. 신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전제는요, 텍스트를 해석하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레너드가 그 텍스트를 바탕으로 판단을 했지만 실제로 그 텍스트는 자신이 이미 믿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은 어떤 전제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 전제를 통해서 또 해설하게 되는 거죠. 전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또 형성이 됩니다. 욕망이 전제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상처가 전제를 형성하고 오해, 정복,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전제는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전제는요,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옳은 전제이든 그릇된 전제이든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텍스트나 사건을 해석할 때 관여한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책 읽기를 할 때도 그 저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고 그 저자가 어떤 방향성과 전제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책 읽기의 시작입니다. 전제는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제를 따라서 결정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무슨 전제를 갖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철학적 작업이고 자기 반성적 그 작업이기도 하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전제를 들여다볼 때 하나의 중요한 철학적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존재한다고 믿는지, 내가 무엇을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그런 작업이었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작업이 그것이었고 철학의 작업이 사실은 그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전제를 갖고 있으며 그 전제는 진리에 맞닿아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진리가 정말 전제가 진리에 맞닿아 있는가를 반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실제에 맞닿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전제를 형성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마치 레너드가 자신의 의식을 결정짓는 메모가 무엇이 될지를 선택하는 것처럼 인간도 자신의 전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구조주의학자들은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프로이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것들은
형성되어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신이 존재한다고 전제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전제할 수도 있어요. 레너드는 고통스럽지만 사실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고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진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죠. 진실을 회피하고 허상의 존재를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허구의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진실을 받아들여서 진실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레너드가 사고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 아내를 죽였다고 잘못 기억하고 있는 세미 징킨스. 그 영화에 보면은 아내에게 주사제를,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놔서 아내를 죽인 그 사람 있잖아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은 사실 요양원에 있는 거라고 그 테디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냥 요양원에서 아무런 무의미한 삶, 그저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죠. 무미건조하고 세미 징키스의 삶은 무미건조하고 무목적적 삶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진실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레너드는 인생의 의미,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허구적 활동을 하면서 킬러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사람이라고 되뇌이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전제를 갖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잘못된 해석을 벗어나는 길은 올바른 전제를 갖는 것이고 그 전제를 적용해 나가면서 타인과 진실되게 소통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